이번 주에 있는 루턴타운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아무래도 지금 토트넘이 부상자가 공격 라인에 너무 많아요. 부상자를 좀 살펴보면 일단 페리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귀 일자가 한 1월달, 사실은 이게 1월달도 가장 빠르게 잡은 거고 한 3월, 4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브라이언 힐도 이번 주에는 돌아올 수가 있다. 루턴타운전 벤치 명단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브라이언 힐도 당연히 아직까지는 전력에 100% 포함되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브레넌 존슨도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는데 브레넌 존슨도 10월 A매치가 끝나고서야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솔로몬이 무릎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지금 이 무릎 부상이 지금 반월판 부상으로 알려지면서 반월판 부상은 한 회복 기간이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빠져버린 상황이라서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솔로몬, 페리시치, 브레넌 존슨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브라이언 힐도 이번 주에 뭐 돌아온다고 하지만 전력에 도움이 안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격 라인에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문제는 손흥민 선수도 사타구니 쪽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훈련장에 나와서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를 했거든요. 훈련 사진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 걸 보면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지만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루턴타운을 상대로 먼저 득점을 한 다음에 손흥민을 빠르게 빼주는 거. 이게 토트넘과 손흥민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루턴타운이 역시나 그 프리미어리그를 봤을 때 아마도 셰필드 유나이티드랑 거의 유이하게 딱 그 두 팀이 수비 라인을 내려서 거의 수비에 올인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루턴타운도 이번 경기에 거의 수비 라인을 많이 내리고 수비를 위주로 경기를 할 거예요. 프리미어리그에 지금 많은 팀들이 심지어 강등권에 있는 팀들도 공격적인 스타일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벌리라던가 본머스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경기를 할 때 상대팀의 라인이 많이 올라오니까 비교적 본머스나 벌리를 상대할 때도 수월하게 승리를 했잖아요. 오히려 셰필드 유나이티드 상대할 때 완전히 내려가서 틀어 막으니까 그 경기가 가장 어려웠었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루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턴타운이 전력이 약하지만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 올인을 하면 이게 토트넘도 밀집 수비를 깨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장면이에요. 루턴타운이 한눈에 보셔도 수비수가 지금 박스 안에 어마무시하게 많고요. 심지어 미드필더나 측면 공격수로 배치된 선수도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루턴타운이 5백을 사용하는데 수비수들이 좌우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중앙 지역에 공간이 발생하니까 그냥 수비수들은 박스 안에만 있고 좌우 측면 공간을 오히려 미드필더나 공격수가 내려가서 커버를 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루턴타운은 어떻게든 우리가 박스 안에서 밀집 수비를 해서 상대 공격수가 박스 안에서 찬스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스 안으로 만약에 상대팀이 볼을 보내줬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 루턴타운의 수비수들이 정말 빽빽하게 밀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토트넘도 이런 밀집 수비를 결국엔 상대를 해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수비수를 5명, 6명, 심지어 7명까지 배치가 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 하는 일이 많은 것 중에 뭐가 있냐,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보면 중앙 지역에 선수들이 빽빽하게 밀집을 하죠. 토트넘도.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중앙에 당연히 밀집하게 돼요. 그러면 좌우 측면으로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 이런 선수들이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면 상대 수비가 좌우 측면으로 끌려 나가겠죠. 그러면 이때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건데 루턴타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백 혹은 한 명이 내려와서 6명 혹은 7명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가 측면에서 흔들어도 중앙 지역에는 공간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 지역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도 움직여주면서 계속 수비를 끌어당기고 내려오게끔 만들고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오프 더블 플레이 때문에 루턴타운의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고 이 공간을 이제 우독이라던가 뭐 사르,
히샬리송이 침투한다거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다시 재차 침투한다거나 이러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계속 최전방 공격수가 움직이면서 수비를 한 명 한 명씩 끌어내서 공간을 만드는 그러한 플레이를 잘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토트넘이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 루턴타운의 밀집 수비에 공간을 만드는데 매우 문제가 크게 생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마 손흥민 선수에게 부여하고 싶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선수가 어떤 선수가 있냐면 의외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이제 뛰고 있는 히샬리송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측면 공격수의 제공권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알레그리 감독이 만주키치를 측면 공격수로 세워서 반대편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측면 공격수가 침투하면서 득점을 만드는 그런 패턴을 잘 썼거든요.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때.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패턴이 있는 거냐면 히샬리송이 측면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풀백 내지는 윙백과 제공권 싸움을 하게 되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키가 큰 선수를 혹은 제공권이 어느 정도 되는 선수를 측면 공격수에 배치를 시키고 반대편에서 길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러한 패턴을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감독들이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히샬리송이 에버튼에서 헤더 득점이 은근히 있었거든요. 근데 토트넘에서도 헤더 득점이 나오긴 하지만 제공권 싸움에 그렇게 뛰어난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데 히샬리송이 헤더 득점을 할 때마다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나 왼쪽이나 오른쪽 측면 공격수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샬리송이 제공권이 키가 큰 것에 비해는 몸싸움이라던가 제공권 싸움이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측면으로 빠져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러닝 점프를 하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 상대의 풀백이나 윙백을 만나면 아무래도 상대의 중앙 수비수들보다 풀백 자리에 있는 선수가 제공권이 약할 때가 많으니까 여기서 히샬리송이 제공권의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에버튼에서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앞쪽에 키가 큰 칼버트 르윈이 있습니다. 칼버트 르윈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상대의 중앙 수비수랑 먼저 제공권 싸움을 해줘요. 그러면 히샬리송은 약간 뒤에 쳐져서 상대의 풀백과 싸우고 있죠. 그러다가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히샬리송이 안쪽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 이제 풀백과 제공권 싸움을 하는 장면은 아닌데 상대 중앙 수비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고 히샬리송은 측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측면 지역에서 달려 들어오면서 러닝 점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히샬리송이 러닝 점프를 통해 상대의 중앙 수비수보다 높이 뛰어오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는 히샬리송의 제공권을 활용해 볼 법한 장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히샬리송이 토트넘에서 원톱이 아니라 지난 경기부터는 측면 공격수로 뛰고 있고, 그리고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리버풀전에 꽤나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측면 공격수에 나오기 때문에 저런 움직임이 가능할 법도 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때 손흥민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100%가 아니니까 히샬리송이 해줘야 되는 책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벨리즈의 움직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토트넘이 쓸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손흥민,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여기에 플러스 벨리즈예요. 포스테코글루가 분명히 벨리즈는 어린 선수기 때문에 후반기부터 쓰겠다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난 경기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벨리즈가 아르헨티나에서 뛸 때부터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박스 안에서 싸워주는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공권 싸움이 어느 정도 되는 선수예요. 특히나 뛰어 올랐을 때 헤더 스킬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벨리즈가 나온다면 벨리즈의 이 박스 안에서의 싸움, 이런 능력이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는 플레이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리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의 경험 능력, 이런 것을 보여준다면 벨리즈가 의외로 루턴타운전에 토트넘의 승리를 가져오는 선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루턴타운이 수비에서 역습으로 가는 과정을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된 공격 패턴으로 삼겠죠. 근데 루턴타운의 공격은 되게 단순합니다. 수비하다가 볼을 뺏으면 앞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한 번에 그냥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무조건 롱패스예요. 롱패스를 뿌려주고 싸워주면 여기서 싸우고 세컨볼이 나올 때 선수들이 달려 들어가서 이 세컨볼을 가져오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되게 단순하죠. 롱패스, 세컨볼 이 전략이에요. 지난 시즌의 챔피언십에서 올라올 때도 저러한 전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롱패스 위주로 경기를 진행할 텐데 세컨볼이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비수마나 사르 이 두 선수가 최근에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비수마와 사르가 세컨볼 싸움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난 시즌의 토트넘이 가장 부족했던 건 뭐냐면 세컨볼 싸움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상대의 역습에 취약했던 점 중에 하나가 특히나 수비하다가 역습으로 나올 때 롱패스 한 방 그리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토트넘이 못 가져오니까 거기서 볼을 빼앗겨서 역습을 당하고 실점하는 그런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게 바로 수비라인 앞에 있는 사르와 비수마 이 두 선수가 수비라인 앞을 잘 보호해주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루턴타운의 공격 패턴을 생각해보면 비수마와 사르의 움직임도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역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루턴타운이 프리미어리그에 생각보다 적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득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긴 한데 리그에서 득점을 못한 경기는 풀럼전 딱 한 경기거든요. 성적이 엄청나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득점은 매 경기 그래도 해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역습이 아예 없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도 루턴타운의 공격에 대응하는 수비적인 세컨볼 싸움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전력차가 좀 크기 때문에 사실 토트넘이 이번 경기는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득점도 어느 정도 하고 특히나 손흥민도 그렇고 메디슨도 그렇고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을 빨리 빼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을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을 안 나가기 때문에 이번 주 평일에 경기가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루턴타운이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가 경기장 상태 때문에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이번 주에 했어요. 그래서 루턴타운이 수요일에 미뤄졌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벌리와의 경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루턴타운보다 토트넘이 유리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루턴타운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지만 무난하게 승점을 가져와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긴 하다. 토트넘이 이 경기를 잡는다면 이제 좋은 건 뭐냐? 10월 A매치에 들어가기 전에 토트넘이 1위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맨시티와 아스날이 붙기 때문에 만약 이 경기에서 두 팀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거나 아니면 아스날이 이긴다 라고 가정했을 때 토트넘이 루턴타운만 잡으면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어쨌든 토트넘이 지금 분위기가 매우 좋은 상태에서 10월 A매치 들어가기 전에 1위가 되고 10월 A매치 동안 1위 자리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토트넘의 이 선수단의 분위기가 매우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하는 경기가 아닐까. 물론 이제 맨시티가 아스날전을 잡을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요.